특히 대구 경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 예, 예. 어제 가보시니까 그쪽 분위기 어떻던가요? 그쪽에는 이제 제가 과거에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 저는 경선 때 네.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를 했고 그 후에 박근혜 또 의원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가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표를 정성껏 도왔다는 것 때문에 네. 특히 그쪽 지역에서는 정서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좀 잘 대해주시는 것 같고 예.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의리 캠프더군요. 캠프 이름이요. 예. 의리가 요즘에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요. 이 의리는 누구에 대한 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 정치, 특히 정치인들이 동지의 의리가 중요하죠. 네. 과거 저희도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큰 그 지도자들을 모셨는데 예. 그분들을 한결같이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예. 또 좋을 때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정치는 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의리고요. 네. 또 그것도 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 저에게 그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죠. 예. 네네. 의리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참 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좀 끼리끼리 그리고 국민 전체의 뭐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상대편을 포용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분야 특히 지금 정부가 좀 그런 분야에서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랑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그거는 들고. 다르죠. 그거는 예. 저 동지와 동지 간의 우애, 또는 신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은 좀 다르죠. 이건 한번 워낙 정치권의 부심이 많은 것이고 과거에 또 민주화 운동하면서 어려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권의 의리는 아주 중요하죠. 예. 그 김무성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 경쟁하고 있는 김무성 후보의 의리는 어떻습니까? 그 양반도 의리 있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저만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요. 네. 그 양반도 의리 있는 분이고 다 그러신 분이죠. 예. 그 동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의리라는 게요. 결국 당청 관계하고도 그 무관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글쎄요, 당청 관계도 역시 신뢰가 중요하죠. 예. 서로 신뢰하면은 또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으면은 진정성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의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예. 서로 사람 간에는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요. 신뢰가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분의 얘기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서 신뢰, 또 대통령 간의 신뢰, 당과 지도자 또 당의 지도부의 신뢰 이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같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또 진정성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늘 좀 궁금했었던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런 신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의원님께서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대표님, 그 후보님 사이에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렇게 신뢰가 있다고 보죠. 예. 제가 친박연대를 만들어 이유도 그렇고 또 쭉 10여 년간 같이 또 동료의원으로서도 지낼 때도 있었고 예. 과거 제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에 모셔서 입문하시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또 저도 대통령 국정 철학도 잘 알고 또 그분도 저를 신뢰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의리와 관계되는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떠나는 날 나도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네. 퇴임하면 정계 은퇴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 뭐 그 이번에 대표 나온 것도 제가 사심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예. 제가 오랜 경륜을 이 어려운 국가가 위기일 때 또 대통령이 어려울 때 모두 쏟아넣어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부분에 제가 앞장을 서고 예.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는데 내가 견인을 경험을 모두 쏟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든 어려운 대통령이 되시든 저는 박근혜 정부하고 내 정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예. 그게 제가 마지막 그래도 최고 다선 의원으로서 국민과 당과 나라에 봉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그럼 제가 대표 나왔는가를 예. 더 극명하게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 저는 정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첫 공식 일정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든 간에 이 가장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실 곳이 그쪽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는 모든 몸과 정성을 다했거든요. 또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겪었고 그 지역이 또 저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고 그래서 어저께 금위에 내려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이쪽 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죠. 예. 네. 그 김무성 의원도 2주 전쯤에 이 프로그램에 같은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때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분량 그리고 비슷한 강도로 제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김무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발언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보시죠. 예. 지금 와서 친박, 비박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친박은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예. 굳이 몇몇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친박, 비박 이걸 갖다 나누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견제라는 것이 잘하기 위한 목적이 견제입니다.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당원 중에 좁혀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정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갖다 위해서 개혁 대열에 동참하고 싶은데 예. 몇몇이만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이 있었고요. 본인도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거 하려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나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예. 몇몇이서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몇몇이 독점을 하느냐. 당에는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의장 그 양반들이 이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 양반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그 외에야 누가 의원들이 참여한 뿐인데 몇몇이서 그럼 무슨 독점을 어떻게 했느냐. 네. 저건 나는 당내 갈등을 주장하는 발언이고 아주 저는 그때도 참 잘못된 발언이다. 아니 뭐 매치서 무슨 뭐 뭘 해서 하는 구체적으로 돼야지. 네. 저렇게 얘기하면요, 전 난 굉장히 저 실망한 발언이에요. 예. 뭐 글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예. 누가 몇 명이서 무슨 어떤 국정을 농단을 했고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예. 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실체가 없어요. 그 몇몇에서 무슨 그 국정을 농단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인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 어떻게
당이 무너졌고 예. 이걸 대야지. 그냥 몇몇이 국정농단 했는데 무슨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나도 그건 이해도 못하고 우리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 들으면 이해를 하기 못해요. 예. 어떤 부분에 국정을 농단했냐 이게야. 인사 문제 국정을 농단했느냐 무슨 뭘 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냐 이거지. 네. 국정농단한 케이스가 뭐냐 이게. 예. 전혀 없는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뭐 야권 또는 그 여권에서도 일부 나오는 얘기가 아마도 김기춘 실장을 많이 지목하고 김기춘 실장이 그냥 보좌를 좀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국정에 좀 개입을 실제로 2인자처럼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김기춘 실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요. 여권 핵심에 계신 분이니까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 난 평의원입니다. 예. 솔직한 얘기지. 평의원이고 그런 우리 당의 그 체제 속에서 뭐 중진회의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제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원내 대표라든가 상의할 수가 있겠죠. 네. 정무수석은 왜 있습니까? 예. 그 정무수석하고도 있는 하고 비서관들도 있는 하고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현장에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렇게 국정 몇 명이 농단한다 얘기하면 뭘 농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김무성 의원이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고 있다고 어제 발언했더라고요. 이제 여론조사 계속 해보고 계시죠? 뭐 저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보죠. 네.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인데 뭐 아직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예. 이제 곧 나오겠죠. 네. 나오고 저도 이제 어저께 저기 뭡니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예. 이제 저도 실시를 한번 해봐야죠. 예. 예. 대표님, 후보님, 제가 이 질문은요, 대표님을 뭐 어렵게 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저도 나름 이 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잘해야 그리고 정부가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를 돕기 위해서 대표에 나섰다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히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후보님이 보시는 제가 자꾸 대표님이라고 해서 후보님, 후보님이 보시는 뭐가 지금 문제고 뭐를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우리가 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가장 지금 국민들이 첫째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 단 한 명의 학생도 구조 못한 정부의 시스템에 가장 크게 문제가 폭발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단원고에 수행된 학병들하고 한번 3주 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세월호 참여법을 내서 혹시 이 법안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한 10대 명하고 같이 만났는데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에서 쓰는 망치로 세월호 창문을 하나 깨는 시간이 40초인데 한 명도 못 깼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원과 관계자들을 업무를 해주는 데만 요러요러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크게 분노가 난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관피한 문제도 게재된 것 이런 것도 첫째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개혁하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첫째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사 시스템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인사수석실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제 내부가 어떻게 잘 규정이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전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잡아내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전부 제보예요. 예. 누가 한 분이 장관이 됐다든가 총리가 되면은 주변 사람 전부 제보예요. 이 제보는
검증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인사 문제를 좀 국민이 보는 잣대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은 최대 저희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 또 젊은이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우는데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쏟아붓겠다라고 해서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한 거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대표에 당선이 되셔서 대통령을 처음 만나시게 되면은 그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은 어떤 건가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글쎄요, 뭐 대선 만나서 저는 국민의 당이라는 것은 국민하고 제일 소통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역없이 말씀을 드리고 진언을 드리고 잘못되면 진로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난번에 뭐 총리 후보에 제가 사퇴를 했으면 좋다는 얘기도 저는 오랜 정치했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큰 요체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 여론을 정확하게 집어주고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에게는 후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고 예. 우리 당의 역할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고 그런 속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 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여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당대표에 출마한 서청원 의원 초대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